10월 18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재계 과잉 규제로 정부 실패 우려. 재계가 어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비공개로 가진 만남에서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기사입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입법부에 걸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재계도 정부만 탓하지 말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는 엎드려 사죄, 시비 판매 제세한 내용은 모른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는 기사입니다. 현 회장은 하지만 CP나 회사채 발행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시간만 늦춘 미 디폴트 위기.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이나 디폴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완전한 합의가 아니어서 다시 위기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해운대 101층 리조트 중국 업체가 짓는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 101층 규모로 지어지는 부산 관광 리조트 시공사로 중국 업체가 선정됐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건설업체가 국내 초대형 단지를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극적 타결됐다 하는 얘기 좀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국가부도를 면했지만은 3, 4개월 후에는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국가 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시장 참가들의 불안 심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도 올랐지만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안도 랠리 정도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래서 얘기입니다. 정치권이 막판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앞으로 몇 달 뒤에 핵심 쟁점이 다시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간선거까지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타결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디폴트 셧다운의 해결 합의한 내용입니다. 자, 디폴트 해소입니다. 디폴트. 미국은 의회가 나라가 어디까지 빚을 낼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16조 7천억 달러인데 지난달 17일까지 거의 다 이제 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를 높여주지 못하면 정부가 새로 빚을 낼 수 없고 기존에 국채를 발행한 것을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내년 2월 7일까지는 이 국가가 정한 부채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디폴트 위기는 해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은 미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14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10월까지 되려면은 9월 마지막 날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5일까지는 201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 예산을 짜서 1월 15일까지는 그 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연방정부도 일단 정상이 가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재정전차 감축인데요. 이렇게 되면 완전 예산안은 아니기 때문에 12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세제 개편이라든지 복지 예산을 조정해서 재정 적자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최종 예산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셧다운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원인이 됐던 오바마 케어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실까요?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제 재정 위기 같은 것이 이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유예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성장률은 이 위기는 불거질 수 있다 그랬고 이번에 이제 셧다운이나 디폴트 위기 같은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한 240억 달러 정도의 240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4분기 경제 미국의 성장률을 0.6%포인트 정도 까먹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는 정상화됐고 40만 해고 공무원들도 복귀가 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소비세 인상 전에 집 사자. 일본 주택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본
지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 시대입니다.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덕이다. 지난달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도 부동산 시장엔 호재로 작용했다. 세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놓자는 가수요까지 붙은 상태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자 9월 새로운 아파트의 판매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77%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폭은 19년 만에 최대입니다. 20억 원짜리 고가 맨션도 분양이 하루 만에 동인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한 그 주택가격 회복세가 고베라든지 오사카 같은 다른 수도권, 다른 그 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는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8% 높였는데 주택도 이 소비세가 적용이 됩니다.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리 소비세가 인상되기 전에 가격을 사놓자, 주택을 참 사놓자 하는 얘기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본 소비자들이 또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일본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자, 가수요 붙은 일본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신규 아파트 전년도 대비 판매 증감률입니다. 이 6월, 7월, 9월을 보면서 이 증감률, 즉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신기록. 그런데 먹을 것이 없네. 이 젓가락을 들었는데 뭐 짚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35일간 12조 넘게 열심히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은 줄고 대형주만 오르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표를 먼저 보시면은요. 거래 대금은 여전히 줄었습니다. 자, 8월에서 9월에 좀 늘다가 10월에 다시 줄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지수를 보면은 주로 대형주 지수만 올랐다 그랬습니다. 이 대형주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인데 이것은 10월 1일에서 17일간 등락률이 3.22% 올랐지만 중형주나 소형주는 2%, 3% 오히려 내렸습니다. 다음 표를 보실까요? 상승장서 개미만 또 피박이다. 이 피박은 코스트 용어인데 여기서도 자주 쓰네요. 자, 외국인들 순매수 많이 한 SK 하이닉스는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10월 들어서 오른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SK텔레콤, 한국타이어도 9%, 5% 이상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이 많이 사들인 LG 디스플레이어는 한 6%가 좀 빠졌고요. LG전자, 기아차, NHN 엔터테인먼트, 제일모직, KT 전부 주가가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똑같은 자동차인데 외국인이 산 것은 현대차는 9.5% 올랐지만 기아차는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종목을 더 잘 본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금이 많고 주식을 많이 사니까 오른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자, 지수 상승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은 신통치 않다는 것은 흔히 자주 나오는 기사입니다. 자금이나 정부가 부정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투자의 내공을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